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1화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님.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요즘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낸다는 건 밖을 안 나간다는 소리고, 밖을 좀 나가야 돈이 될 텐데 집에만 있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도 네, 집에 쟁여놓은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죠? 예. 어쨌든 뭐 돈 버는 능력은 증가하진 않았는데 버티는 능력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문학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라는 주제입니다. 자유인님은 어쨌든 오늘 주제가 기억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자유인님은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기에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잘 주변에서. 잊어버려요. 그럼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예전에 안 좋았었던 기억들을 네.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데. 좋긴 한데 예. 그걸 또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인님보다 네. 부인께서 더 기억력이 좋다 이런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예전에 뭐 제가 뭐 이렇게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네. 가끔 뭐 이렇게 휴대폰 일주일 금지 뭐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아빠의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좋을 때도 있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예. 그 살면서 이런 거 있으세요? 좀 옛날 우리 흔히 요즘 용어로는 흑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끔 문득문득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네. 막 이렇게 몸서리칠 정도로 그래. 그런 게 흔히 뭐 이불킥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전에 좀 부끄러운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주로 이런 어린 시절에 약간 예. 뭐 비굴하게 굴었었던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돈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네. 막 찌질하게 굴었었던 기억들 뭐 그쵸.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아,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저의 20대가 생각나는군요. 네. 아, 그때는 그렇죠. 다들 어쩔 수 없이 찌질한가 봐요. 그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연애가 잘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능 때문에 이렇게 그죠? 뭐 이리저리 대시를 하는데 결과는 대부분 안 좋죠. 네. 그리고 통째로 그 20살부터 한 30까지 기억을 통째로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나쁜 기억은 누구한테나 있을 텐데 그죠? 그 나쁜 기억이 그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글쎄요. 약간 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렇긴 한데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은데, 음. 뭔가 어릴 때 제가 모르는 상처들 때문에 네. 현재 저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도 문득문득 있기는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당장 의식을 하진 못하고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순간이 되면 불쑥 나타나서 그죠? 나를 네.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것도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이러면서 아내가 당신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 거야. 뭐 그러네요, 이러면서. 그죠? 네. 그 자유님은 그 프로이트 아내를 모시고 사는, 다시 정신분석학자를 모시고 사는 듯한 느낌이
불현듯합니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프로이트 내지는 뭐 점쟁이 수준의 그죠? 뭐 심지어 판사이기도 네. 하고 그죠? 예. 어쨌든 이런 그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기억에 멈추지 않고 현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런 과거의 그런 나쁜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는 기억력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야기를 할 때 IQ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자유님은 IQ가 세 자릿수는 맞죠? 그럴 겁니다. 그죠? 제가 그냥 막 네. 수치로 그냥 물어보려다가 이건 개인 네. 프라이버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죠? 네. 아마 뭐 중간 이상은 될 걸로 그렇겠죠. 짐작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 뭐 부인이 IQ가 더 좋은 걸로 네. 느껴지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걸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군요. IQ 높은 부인과 사는 게 행복일지 불행일지는 뭐 논외로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IQ를 많이 묻는데 IQ는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죠. 그래서 주로 뭐 기억력, 계산력, 어휘력 등과 관련된 능력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기억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력이란 과거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불러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뭐 기억력이 좋으면 네.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네.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가끔 애기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 애는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어, 근데 그게 은근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주로 아빠가 아니라 나 닮아서 네, 그렇다는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아이가 기억력이 좋으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죠. 또 기억력이 좋으면 남들 앞에서 아는 체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뭐 여러모로 유용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한마디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기억력이 좋길 기대를 하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억력이 좋으면 살아가는데 마냥 유리할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번 경험한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기억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은 그 사람한테 축복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죠. 아마 그 가정에서 경험으로 우러나온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빠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력이 좋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험 볼 때는 유리하죠, 그죠. 하지만 다른 삶의 활동, 그러니까 삶의 모든 면에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의학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그죠? 트라우마는 의학에서는 외상을 뜻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정신적 외상이란 의미로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긴 하죠, 그죠? 왜 그 비행기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이 살아남아 가지고 신체가 회복되어도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절대 타지 못한다거나, 그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이후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모두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결국 트라우마는 어떤 사고나 충격으로 새겨진 정신적 상처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그 기억과 망각이라는 정신작용 중에 어느 쪽에 관련된 것일까요? 뭐 당연히 기억과 관련이 그렇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트라우마는 사람의 정신작용 중에서 기억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충격에 대해서 정신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만약 과거의 상처나 충격이 아무리 컸더라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결국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 기억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는 건 단지 그 사건을 떠올려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거나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이 현재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능력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파리나 금붕어 같은 경우도 트라우마를 겪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리 없겠죠. 네. 그죠? 기억 능력을 가진 기억 능력이 인간만이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트라우마는 기억 능력을 가진 동물만 걸리는 병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억 능력이 거의 없는 파리나 금붕어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문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고통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내려준 축복이기도 하면서 한편 저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철학사적으로 보더라도 서양 철학에서는 대체로 기억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이나 뭐 불교 철학도 사실 동양권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죠? 불교 철학에서는 망각 능력을 중시했어요. 그 플라톤 이래로 서양 철학에서는 진리를 되게 중시했죠, 그죠? 그리스어로 진리를 뜻하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 안에는 레테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레테는 망각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레테,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 운동이 바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진리란 뭐냐 이러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기억보다는 망각 능력을 강조했어요. 불교에 왜 공이라는 사상도 있고 그죠? 장자에는 망 개념이 있습니다. 장자는 좌망 이래서 앉아서 잊어라 이런 걸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이처럼 동양에서는 기억 능력보다는 망각 능력을 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서양이 기억을 강조한 거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망각을 더 중요시했다는 게 굉장히 대조적이면서도 네. 되게 특징적인 그렇죠? 부분이네요. 예, 좀 네. 특징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왜 불교에서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 사승제라고 부르는 고집멸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뭐 사승제는 못 들어봐도 고집멸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여기서 고집멸도에서 고집이라는 게 고통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이때 집착은 기억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집착을 끊으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과거를 잊어라, 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는 기억보다 망각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수양할 때도 뭔가를 새롭게 뭐 배우고 넣고 채워라 이런 게 아니라 비우고 버리라 뭐 그런 데 집중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교회는 도시에 있고 네. 절은 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우리가 수양을 하려면 다들 도시에서는 잘 안 돼요. 네. 속세를 떠나서.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이 네. 수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버리고. 그죠? 그죠? 네. 아무래도 도시처럼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망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서양 철학자 중에도 유독 망각 능력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독일 철학자 니체입니다. 거의 매회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니체가 네. 제일 출연을 많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없다. 그러니까 망각이 없으면 좋은 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니체는 망각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는 큰 슬픔에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슬픔에 빠졌는데 그는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일을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죠, 그죠? 충분히 이해될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남은 삶이 계속 불행한 상태로 남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네. 그럴 겁니다. 계속 불행한 상태로 지내겠죠, 그죠? 니체 주장처럼 망각이 없으면 행복도 명랑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향유할 수도 없을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직업을 갖거나 뭐 이러기도 힘들겠죠, 그죠? 결국 과거의 나쁜 사건을 잊지 못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나쁜 기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고 이러죠. 그러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문득문득 과거 부유하게 살았던 시절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부여했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그 사람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아, 옛날에는 내가 그쵸. 뭐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되게 그쵸. 많은데 이건 내가 왕년에 아닌데. 내가 그쵸,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죠? 네. 과거를 그리워하는 네.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과거 좋았던 시절을 비교를 하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때로는 잊어버려야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망각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소화불량 환자에 비교를 했어요. 왜 소화불량 환자들은 먼저 먹었던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식이 이미 소화불량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과거의 기억을 망각할 수 있어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형제를 새롭게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화불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 와닿는 그런 네, 느낌인 그렇죠,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사실 시험 준비하고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네. 기억 능력이 더 좋아졌으면 이런 바람이 있겠지만 그렇죠. 삶 전체를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망각 능력도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기억, 망각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망각 능력은 과거의 기억을 잊고 현재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건강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기억을 다 잊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과거의 불운이나 실수 또 자기의 트라우마 같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기억들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두고 곱씹기보다는 좀 쿨하게 잊을 수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나 징크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그죠? 분들한테 이번 방송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이죠, 그죠? 오늘 방송을 한 줄로 쫙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한준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비워야 현재의 즐거운 추억을 채울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비워야 현재 즐거움을 채울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사는 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과거 나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현재 삶을 침범하고 있다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신이 소화불량 상태이거든요. 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기억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억과 망각 능력 중에 현재 삶을 긍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기억이 아니라 망각 능력이거든요. 과거의 나쁜 기억은 쿨하게 망각할 줄 알아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현재를 온전히 향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ll be